어머니, 또 설거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물때 좀 보세요. 정순옥은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다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며느리 김미영이 접시를 들고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미영아, 내가 다시 할게. 다시요?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해요? 우리 엄마는 70이 넘어도 설거지만큼은 완벽하게 하시는데.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에 손이 시려왔지만 참았다. 그리고 어제 빨래도 그렇고 어머니가 빤 셔츠에서 냄새 나는 거 남편이 알아요? 얼마나 창피한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옥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아들 생각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성민이가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그런 게 아니야. 미영아, 너무 심하지 않니? 이때 거실에서 아들 정성민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표정도 편하지 않았다. 성민아, 당신이 좀 말해줘요. 어머니가 이래서야 어떻게 살아요? 엄마, 미영이 말도 맞잖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돼요?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현실이 너무도 참혹했다. 성민아, 엄마가 정말 그렇게 못났니? 그런 게 아니라 미영이도 스트레스가 많다고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힘들잖아요. 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뭘 하시는데요? 하루 종일 TV나 보시고 계시면서. 미영이 다시 소리쳤다. 순옥은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일까? 미영아,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를 왜 낮춰요?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뭐라고? 순옥의 얼굴이 하얘졌다. 설마 쫓겨나라는 뜻인가? 요양원이든 뭐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미영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성민이 당황해서 말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나와버렸다. 심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순옥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주방을 벗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어머니, 도망가지 마시고 대화해요. 미영의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순옥은 돌아보지 않았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남편 정기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그때부터 이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다.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야? 엄마. 성민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성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한 표정이 역력했다. 엄마, 미영이가 너무했죠? 아니야. 미영이 말이 맞아. 엄마가 쓸모없어졌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면 그냥 위로하는 거니? 성민은 잠시 말을 못했다. 그 침묵이 순옥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됐다. 성민아, 엄마가 정말로 짐이야?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다만 뭐? 미영이도 이해해 주세요. 얘도 28살에 시집와서 벌써 5년째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65년을 살면서 언제 편했겠니? 순옥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성민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미영이한테 잘 말해볼게요. 참으라고?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 성민아, 솔직히 말해줘. 너도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지? 성민은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순옥은 더욱 절망감에 빠졌다. 알겠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성민이 급하게 말했지만 순옥은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였다. 나가줘. 혼자 있고 싶어. 엄마, 나가라고 했어. 순옥이 소리를 지르자 성민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순옥은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기수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미영도 함부로 하지 못했고 성민도 자신을 더 챙겨줬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미영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전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영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부엌으로 나왔다. 어제의 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목소리였다. 응, 미영아, 내가 좋아하는 김치전 해놨어. 고맙긴 한데. 전 아침에는 간단하게 먹어요. 토스트나 시리얼로요. 순옥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아, 그래. 그럼 성민이는? 성민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다들 가벼운 아침 먹잖아요. 미영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시리얼을 부었다. 순옥은 허탈한 마음으로 자신이 만든 음식들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드세요. 전 이걸로 충분해요. 미영아, 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 미영은 시리얼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세대랑 어머니 세대는 달라요. 어머니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 방식을 이해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니? 그냥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저희는 저희대로요. 순옥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 관심 끄고 조용히 살라는 뜻이었다. 알겠어. 미영아.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네요.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저희 친구들 올 거예요. 어머니 방에서 조용히 계셔 주세요. 순옥은 고개만 끄덕였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성민이 출근하고 미영이 회사에 간 후 순옥은 홀로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를 켜봤지만 아무것도 재미있지 않았다. 내 인생이 이런 건가?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웃집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순옥아, 나 영희야. 잘 지내니? 친구 박영희의 목소리였다. 순옥은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다. 영희야. 응, 잘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순옥아,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무슨 일이야?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걸 털어놨다. 영희는 조용히 들어주며 가끔씩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우리 순옥이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영희야, 나 정말 어떡하면 좋을까? 순옥아, 너 혼자서 다 참을 필요 없어. 가끔은 당당하게 맞서도 돼. 어떻게? 며느리한테 어떻게 맞서겠어? 시어머니도 사람이야. 왜 그렇게 주눅 들어 있어? 영희의 말에 순옥은 생각에 잠길다. 정말로 자신은 너무 약하게 굴어온 게 아닐까? 영희야, 고마워. 내 말 들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 순옥아,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알았지?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은 조금씩 용기가 생겼다. 영희 말이 맞다. 자신도 사람이고 이 집의 어른이다. 저녁 때가 되자 미영의 친구들이 왔다. 순옥은 방에서 나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성민이 어머니예요. 아,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밝게 인사했지만 미영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가 좀 시끄러울 텐데 방에서 쉬세요. 괜찮아. 나도 젊은 애들 이야기 듣는 게 재미있어. 어머니, 미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옥은 거실 한 켠에 앉았다. 친구들은 회사 이야기, 연애 이야기 등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순옥도 가끔씩 끼어들어 이야기했다. 어머니, 젊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한 친구가 관심을 보이자 순옥은 기뻤다. 나도 너희 나이 때는 정말 예뻤지. 성민이 아빠가 나한테 첫눈에 반했거든. 우와, 정말요? 로맨틱하네요. 그때는 데이트 문화도 지금과 달라서 순옥이 옛날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은 재미있어 했다. 하지만 미영만은 점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어머니, 저희가 좀 사적인 이야기도 해야 해서. 아, 그래. 그럼 내가 들어갈게. 순옥이 일어서자 친구들이 아쉬워했다. 어머니,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그래, 다음에 또 들려줄게. 방으로 들어가면서 순옥은 뿌듯했다. 자신도 아직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였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미영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잠깐 나오실래요? 순옥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왜? 나와서 이야기해요. 거실로 나가자 미영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어머니, 제가 방에서 쉬시라고 했는데 왜 나오셨어요? 나도 사람인데 대화하고 싶었어. 어머니, 저희 세대 이야기에 끼어드시는 게 좀. 뭐가 어때서? 내 집인데. 순옥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미영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미영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 집은 내 집이야. 어머니 집이긴 하지만 저희도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라고? 나는 언제까지 참고만 살아야 해? 이때 성민이 들어왔다.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무슨 일이에요? 성민아, 너희 엄마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엄마, 뭐가 문제예요? 문제? 내가 문제라는 거야? 순옥은 절망스러웠다.
아들마저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나는 언제까지 진정해야 하는 거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야?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이들과 대화할 수 없었다. 방에서 혼자 앉아있던 순옥은 생각했다. 정말로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문제인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너도 사람이야.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눈치만 보며 살지는 않겠다고. 아이고, 이 못된 년이 또 늦게 들어와서는. 김순의 할머니의 목청이 아파트 2층 전체를 뒤흔들었다.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성대는 여전히 청년 못지않게 탄탄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마트에서 장 보느라. 며느리 박미영이 비닐봉지 3개를 양손에 매달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섰다. 38배 나이임에도 그녀의 얼굴은 시집살이 15년에 지쳐 40 중반처럼 보였다. 장 본다고? 하? 그럼 뭐하러 이렇게 늦어? 벌써 8시가 다 되어 가잖아. 순애는 거실 소파에 떡 버티고 앉아 리모컨을 마구 눌러댔다. 채널이 바뀔 때마다 화면이 깜빡거리며 그녀의 불만을 대변하는 듯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 마트에서 특가 행사를 해서 줄이 너무 길었어요. 미영이 부엌으로 향하며 고개를 숙였다. 특가 행사? 하? 몇 푼 아끼려고 이렇게 늦게 와? 우리 윤서는 배고파서 울고 있었단 말이야. 윤서 어디 있어요? 방에서 숙제한다고 앉아 있어. 저 애가 엄마 기다리느라 얼마나 애태웠는데. 미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8살 딸 윤서가 자신을 기다리며 배고파했을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금 당장 밥 차려. 우리 윤서 먹여야지. 네, 어머니. 금방 할게요. 미영이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기 시작했다. 그때 윤서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엄마, 엄마 왔어? 우리 윤서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미영이 딸을 꼭 안아주려 하자 순애가 소리쳤다. 아, 손부터 씻고 안아줘. 밖에서 뭘 만졌는지도 모르는데. 네, 어머니. 미영이 황급히 손을 씻고 윤서를 안아주었다. 엄마, 나 배고파. 알았어. 우리 윤서. 금방 밥 해줄게. 할머니가 라면도 안 끓여주셨어. 윤서의 말에 순애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내가 라면을 안 끓여줬다고? 야, 박미영. 너 딸 교육 제대로 안 시킬래? 윤서야, 할머니한테 사과드려. 하지만 엄마, 진짜로. 윤서야.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이 더 이상 말하면 시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 뻔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윤서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어른 말씀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순애가 만족스러워하며 다시 소파에 앉았다. 미영은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남편 박진수는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고, 시어머니는 날마다 트집을 잡고, 엄마, 나 숙제 도와줘. 윤서가 부엌으로 와서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다. 윤서야, 밥 먼저 하고 도와줄게. 하지만 내일까지 내야 해.
그럼, 잠깐만. 미영이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고 윤서의 숙제를 봐주려 하자 순애가 또 소리쳤다. 아, 밥이 타겠다. 숙제는 나중에 봐주고 밥부터 해. 네, 어머니. 미영이 다시 부엌으로 돌아섰다. 윤서는 실망한 표정으로 혼자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진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힘이 없어 보였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오늘 회식이라더니 일찍 왔네. 순애의 목소리가 갑자기 온화해졌다. 며느리에게 하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다. 회식이 일찍 끝났어요. 진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넥타이를 풀었다. 39살의 그는 중간 관리직이지만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늘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래, 힘들었겠다. 미영아, 우리 아들 밥 빨리 차려. 네, 어머니. 지금 거의 다 됐어요. 미영이 서둘러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진수야,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순애가 아들 옆에 앉으며 물었다. 별일 없어요, 어머니. 하지만 진수의 표정은 어두웠다. 오늘 부장이 인사팀에 불려가는 걸 봤는데 요즘 같은 때에 그런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우리 아들 뭔가 걱정이 있나 보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미영이 밥상을 들고 나왔다. 여보, 밥 드세요. 고마워. 진수가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입맛이 없어 보였다. 아들, 왜 밥을 안 먹어? 입맛이 없어? 순애가 걱정스러워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회식에서 좀 먹었어서 그래요. 그래도 집밥을 먹어야지. 그때 윤서가 방에서 나왔다. 아빠, 안녕하세요. 응, 우리 윤서. 숙제 다 했어? 아니요. 엄마가 도와주기로 했는데. 윤서가 미영을 쳐다봤다. 아, 맞다. 윤서야, 아빠가 숙제 도와줄까? 진수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요? 그래, 가자. 부녀가 방으로 들어가자 순애가 혼잣말을 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착해. 피곤할 텐데도 딸 숙제까지 봐주고. 미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씁쓸했다. 자신은 왜 항상 집안일만 하고 있을까? 미영아, 네, 어머니. 내일 복권 사러 가자. 복권이요? 응. 오늘 꿈에 돼지가 나왔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어머니, 복권은 당첨되기 힘들어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에 좋은 일 생길 거라고. 순애가 목소리를 높였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내일 장 볼 때 복권방 들려서 로또 5장 사와. 5장이나요? 응. 돼지가 5마리였거든. 미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로또 5장이면 10,000원인데 그 돈이면 윤서 간식거리라도 사줄 수 있을 텐데. 어머니, 그 돈으로 윤서 학용품이라도. 아, 복권 당첨되면 학용품쯤이야 뭐가 문제야. 큰 그림을 봐, 큰 그림을. 순애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네, 알겠어요. 그때 진수와 윤서가 방에서 나왔다. 숙제 다 끝났어요? 미영이 물었다. 네, 아빠가 다 도와주셨어요. 윤서가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여보. 뭘, 당연한 거지. 진수가 거실로 와서 앉았다. 아들아, 어머니가 내일 복권 사러 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복권이요? 응,
꿈에 돼지가 나왔거든.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요즘 회사 사정이 불안한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요, 어머니. 한번 사보세요. 그렇지. 우리 아들도 찬성하네. 순애가 기뻐했다. 하지만 너무 많이는 사지 마세요. 알았어. 5장만 살게. 미영이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왔다. 윤서야, 이제 씻고 자자. 네, 엄마. 윤서가 엄마 손을 잡고 화장실로 향했다. 진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경기 불황과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아들아, 걱정 마. 좋은 일 생길 거야. 순애가 아들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렇겠죠, 어머니.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튿날 오후 미영은 장보기를 마치고 복권방에 들렀다. 어서 오세요. 복권방 사장이 인사했다. 로또 5장 주세요. 자동으로 할까요? 수동으로 할까요? 자동으로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사장이 로또 용지를 뽑아주었다. 미영은 10,000원을 내고 복권을 받았다. 행운을 빕니다. 감사해요. 미영이 복권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일까? 집에 도착하자 순애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와. 복권 샀어?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미영이 복권 5장을 내밀었다. 오, 좋아 보이네. 이번 회차 번호가 몇 번이야? 1019 회차예요. 1019? 좋은 숫자네. 순애가 복권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봤다. 이 번호들 봐. 3, 17, 43.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아? 글쎄요, 어머니. 미영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복권도 당첨되는 거야. 네, 어머니. 그때 윤서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우리 윤서.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순애가 손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했어요. 우와, 우리 윤서 정말 대단하다. 그림 보여줘. 윤서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보여줬다.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다. 어머, 우리 가족이네. 미영이 감탄했다. 응, 아빠, 엄마, 할머니, 나까지 다 그렸어. 정말 잘 그렸다. 우리 윤서. 순애가 손녀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이 종이는 뭐예요? 윤서가 탁자 위에 복권을 가리켰다. 아, 이건 복권이야. 할머니가 산 거야. 복권이 뭐예요? 복권은 말이지. 이걸 사면 나중에 큰 돈을 탈 수도 있는 거야. 정말요? 얼마나 많이요? 수십억 원까지도 탈 수 있어. 와, 수십억이면 정말 많은 거죠? 그래, 그 돈이면 큰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어. 순애가 신이 나서 설명했다. 엄마, 진짜 그렇게 많은 돈을 탈 수 있어요? 윤서가 엄마에게 물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야. 미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려워도 할머니가 사셨으니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우리 윤서가 잘 안다. 순애가 기뻐했다. 저녁에 진수가 집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사에서 회의가 길어져서 그래. 진수의 얼굴이 어두웠다.
무슨 회의였어요? 그냥 업무 관련 회의였어. 진수가 말을 흐렸다. 사실은 구조조정 관련 회의였지만 가족들 앞에서 말하기가 어려웠다. 아들아, 밥 먹어. 어머니가 복권 샀다. 순애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아, 그래요? 보여주세요. 진수가 복권을 받아봤다. 번호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가 3, 17, 43, 45, 47, 48이야. 순애가 복권을 읽어줬다. 나쁘지 않네요. 그렇지? 어머니 느낌이 좋아. 언제 추첨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이야. 이제 사흘 남았어. 순애가 손꼽아 세며 말했다. 그래요. 기대해봐요. 진수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권이 당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회사 사정이 이렇게 불안한데 혹시라도 아빠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 정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윤서가 궁금해했다. 그렇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할머니가 꿈에서 돼지를 봤다잖아요. 그래, 그럼 당첨될 수도 있겠네. 진수가 딸을 위해 밝게 말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꿈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순애는 복권 당첨의 꿈을, 진수는 회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미영은 평범한 일상의 소원을, 윤서는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작은 복권 한 장이 곧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가 꼭 좋은 방향일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도 말이다. 금요일 저녁 진수가 평소보다 더욱 어두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미영이 남편의 표정을 보고 걱정했다. 미영아,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진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 큰일 났어요. 며느리 혜진이 부엌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시어머니 순덕의 잔소리가 시작되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왜 또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애들 놀란다고 했잖아. 순덕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그런데 혜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눈이 동그랗게 뜨여져 있고 손에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봐보세요. 혜진이 내민 것은 복권이었다. 순덕은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복권을 들여다봤다. 복권이 뭐 어쨌다고 그래. 또 꽝이겠지 뭐. 아니에요. 1등이에요. 1등 당첨이라고요. 뭐라고? 순덕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복권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로 당첨 번호와 일치했다. 이게 정말이야? 네. 확인해 봤는데 맞아요. 당첨금이 50억이에요. 50억? 50억이라고? 순덕이 주저앉았다. 아니, 정확히는 의자를 찾아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다. 진짜야? 진짜 50억이야? 네, 진짜예요. 내일 복권 판매점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분명해요. 이때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 철수가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여보, 이리 와봐요. 혜진이 목청껏 소리쳤다. 철수가 슬리퍼 끌리는 소리를 내며 부엌으로 나타났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뉴스 보고 있었는데. 복권이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복권? 또 그런 소리하고. 철수가 말을 멈췄다. 아내의 표정과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진짜야? 진짜예요. 50억이에요. 50억? 철수도 의자를 찾아 앉았다. 혜진은 복권을 남편에게 건네주었다. 자세히 봐요. 번호 맞죠? 철수가 안경을 쓰고 복권을 들여다봤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번호를 대조해봤다. 이게 진짜네. 그러니까요. 진짜라고요. 가족들의 목소리에 방에서 공부하던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준수가 나왔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민수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고3이라 입시 준비로 예민한 상태였다. 복권에 당첨됐대. 순덕이 흥분해서 말했다. 복권 얼마예요? 준수가 관심 있게 물었다. 50억? 50억이요? 형제가 동시에 소리쳤다. 진짜요? 진짜야. 너희 엄마가 복권에 당첨된 거야. 철수가 복권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우와, 대박. 준수가 방방 뛰기 시작했다. 정말이에요? 진짜 50억이에요?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내일 확인해 봐야겠지만 번호는 맞아. 철수가 차분하게 답했다. 그럼 우리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준수가 신이 나서 물었다. 그렇게 되겠지. 이때 혜진이 갑자기 딴소리를 했다. 어머니, 그런데 이 복권은 제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순덕이 혜진을 쳐다봤다. 뭐라고? 제가 제 용돈으로 산 복권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첨금은 제 것이죠? 부엌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방금까지의 흥분이 순식간에 식었다. 뭔 소리야? 순덕이 날카롭게 물었다. 복권을 산 건 저고 당첨된 것도 저예요. 그럼 당연히 제 것 아닌가요? 너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철수가 아내를 쳐다봤다. 당연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 돈으로 산 복권이니까 제 것이죠. 아, 이 집에서 내 돈이 따로 있고 내 돈이 따로 있냐? 순덕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뭐, 여자도 경제권이 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산 복권이니까 당연히 제 것이죠. 혜진의 말투가 달라졌다. 평소보다 당당하고 도전적이었다. 아, 내가 뭘 벌어? 파트타임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뭘 벌었다고? 그래도 제가 번 돈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뭘 했다고 그래? 순덕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도 제 돈이에요. 어머니가 주신 것도 아니고. 이 집에서 밥 먹고 자고 하는 게 다 공짜야?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다 공짜야? 그건 당연히 가족이니까 해야 할 일이고요. 혜진이 맞받아쳤다. 뭐라고? 순덕이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철수가 어머니를 말렸다. 진정하라고? 지금 내 마누라가 뭔 소리를 하는지 들었어? 여보, 일단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철수가 아내에게 말했다. 뭘 차근차근 얘기해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제가 제 돈으로 산 복권이니까 제 것이에요. 혜진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말해요? 거짓말 하라고요? 혜진이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가족인데 내 것이 어디 있어? 가족이라고 해서 재산권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죠? 재산권?
순덕이 기가 막혀 했다. 네, 제 상권이요. 제가 산 복권에 당첨된 거니까 제 재산이에요. 아, 이거 사. 내가 이 집에서 몇 년을 먹고 살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도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다 했어요. 그게 다야? 그게 전부야? 뭐가 더 있어요? 혜진이 도전적으로 물었다. 이 집 월세만 한 달에 60만 원이야. 내가 번 돈으로 월세라도 낼 수 있어? 그건 어머니가 내실 일이죠. 어머니 집이니까. 뭐라고? 순덕이 눈을 부라렸다. 어머니 집이니까 어머니가 월세 내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아, 이거 사.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혜진이 아들을 쳐다봤다. 할머니가 우리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건데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내가 뭘 알아?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 일이라뇨? 저도 이 가족 구성원이에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민수야, 넌 공부나 해. 아버지 철수가 아들을 말렸다. 아빠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몰라. 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뭘 몰라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준수도 끼어들었다. 너희는 입 다물고 있어. 혜진이 아들들에게 소리쳤다. 엄마가 왜 화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어른 일이라고 해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민수가 따져 물었다.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어?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게 잘못된 거죠. 할머니한테 어떻게 말했다고? 복권이 엄마 것이라고 할머니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하신 거요. 사실을 말한 거야. 사실이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 내가 감히 엄마한테 큰 소리 쳐? 혜진이 아들에게 다가갔다. 엄마가 먼저 큰 소리 치셨잖아요. 뭐라고?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우리한테도 소리 지르고. 너 정말. 혜진이 손을 들려는 순간 순덕이 끼어들었다. 그만해. 모두가 순덕을 쳐다봤다. 다들 그만하라고. 순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어머니. 철수가 말을 말리려 했지만 순덕은 계속했다. 내가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알아? 18년이야. 18년. 그게 뭐. 18년 동안 월세만 얼마야? 한 달에 60만 원씩 18년이면 얼마인지 계산해봐. 혜진이 입을 다물었다. 1년에 720만 원, 18년이면 1296만 원이야. 순덕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거기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좋게 나가. 어머니, 100만 원씩 18년이면 2160만 원이야. 그건 밥값은? 내가 18년 동안 먹은 밥값은 얼마야? 한 달에 50만 원만 쳐도 18년이면 1080만 원이야. 혜진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애들 학용품비, 옷값, 학원비는? 그것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나갔어. 어머니, 그건 100만 원씩 18년이면 2160만 원. 다 합치면 얼마야? 순덕이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다. 6420만 원.
내가 이 집에서 18년 동안 쓴 돈이 6,420만 원이야. 혜진이 아무 말도 못했다. 복권에 당첨된 게 50억이라고? 그럼 내가 이 집에서 쓴 돈 6,420만 원부터 갚고 나서 내 것이라고 우겨봐. 어머니, 그렇게 계산하시면 어떻게 계산해? 틀렸어? 순덕이 날카롭게 물었다. 가족인데 그렇게 돈으로 계산하는 건 가족이라고?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내 재산권이라고 하지 않았어? 혜진이 할 말이 없었다. 재산권을 따지자면 내가 이 집의 빚만 6,420만 원이야. 이때 철수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심해? 내 마누라가 먼저 심하게 나온 거 아니야? 그래도 뭐야? 내가 들었잖아. 복권이 자기 것이라고, 우리는 상관없다고. 철수가 아내를 쳐다봤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내가 너무했어.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혜진이 아직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실? 좋아. 그럼 사실대로 하자. 순덕이 벌떡 일어났다. 내일부터 월세 내가 내. 60만 원. 어머니,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도 내가 내. 한 달에 30만 원. 그건 밥값도 따로 계산해서 내가 내. 내 식구 밥값 한 달에 50만 원.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 내가 재산권을 따지자고 했잖아. 혜진이 당황했다. 그럼 내 월급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 거야? 한 달 생활비만 140만 원인데. 그건 못 살겠지? 그럼 복권 당첨금에서 써야겠네. 순덕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50억에서 매달 140만 원씩 쓰면 몇 년 갈까?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29년 정도. 그것도 애들 교육비, 의료비 빼고.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아직도 복권이 내 것이라고 할 거야? 순덕이 따져 물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혜진이 고개를 숙였다. 잘못했다고? 네. 너무 성급했어요. 가족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사과하는 거야? 네. 죄송해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사과로 끝날 일이야? 순덕이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철수가 끼어들었다. 그만하라고? 내 마누라가 얼마나 심하게 나왔는데? 혜진이도 사과했잖아요. 사과? 진심으로 한 사과 같아? 순덕이 혜진을 쳐다봤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하면 가족한테 그렇게 해도 돼? 아니요. 절대 안 되죠. 혜진이 고개를 더 숙였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복권 당첨금은 가족 모두 것이에요. 당연하지. 순덕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관리하시든 아빠가 관리하시든 가족이 의논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정말 50억 맞아요? 내일 확인해 봐야겠지만 번호는 맞는 것 같아. 철수가 답했다. 우와, 정말 대박이네. 준수가 중얼거렸다. 대박이긴 하지만 가족끼리 싸울 일은 아니지. 순덕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됐어. 이제 그만하고 내일 확인해 보자. 네. 그리고 혜진아. 네.
앞으로는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좋아. 그럼 이제 저녁 먹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치킨 시켜 먹을까? 순덕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다. 정말요? 준수가 눈을 반짝였다. 그래. 복권 당첨 기념으로. 와, 좋아요. 민수야, 너는 뭐 먹고 싶어? 저는 치킨 좋아요. 그럼 치킨 2마리 시키자. 순덕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혜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뭐야?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알았어.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대신 앞으로는 가족이 뭔지 잊지 마. 네, 어머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제 정말로 치킨 주문하자. 순덕이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치킨 2마리 주문하려고요. 가족들이 모두 웃으며 순덕의 전화 주문을 들었다. 복권 당첨이라는 기적 같은 일로 시작된 하루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로 끝나가고 있었다. 내일이 정말 기대되네. 철수가 중얼거렸다. 그러게요. 정말 50억이면. 혜진도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뭘 할까요? 그 돈으로? 준수가 물었다. 일단 확인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순덕이 웃으며 답했다. 복권 한 장이 가져온 변화는 예상보다 컸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소중한 하루이기도 했다. 어머니, 어머니 계세요? 김미란이 부엌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정막뿐이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나와서 또 뭘 잘못했냐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을 텐데. 이상하네. 어디 가셨을까? 미라는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 박순자가 소파에 단정히 앉아있지 않은가.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늘 구부정했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고 흐릿했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앉아라.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미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시어머니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뭔가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할 말이 있다고? 그래, 할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박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25년을 참았다. 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침이 떼지 마라. 내가 이 집에 시집온 날부터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를 줄 아냐?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미라는 당황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어머니, 저는 정말. 입 닥쳐. 내 말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마. 박순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미라는 겁에 질려 움츠러들었다. 첫 번째, 신혼 때 내가 뭐라고 했지? 어머니는 이제 며느리를 믿고 편히 쉬세요라고 했으면서 정작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나보고 다 하라고 했지? 그때는 제가 아직. 두 번째, 내가 애 낳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 산후조리 좀 도와달라고 해놓고는 내가 밤낮으로 애 봐주고 빨래하고 밥 해주는데 고마운 소리는커녕 음식이 짜다 밥이 설익었다 잔소리만 해댔지.
미라는 입술이 바짝 말랐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다. 세 번째,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하면 내 덕분이라고 하고 실수하면 시어머니가 제대로 교육 안 시켜서 그렇다고 뒤에서 수군거렸지? 저는 그런 적이 거짓말하지 마. 옆집 김씨네 할머니가 다 들었다고 했어. 네 번째,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돈 많이 나간다고 투덜거리면서 내가 미용실 가는 돈은 아끼지 않았지? 박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다섯 번째, 명절 때마다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다면서 울상짓더니 정작 내가 조금이라도 슬픈 내색을 보이면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했지?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모든 게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손님 오면 나보고 부엌에만 있으라고 하면서 정작 너는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제가 배울 게 많아요라고 가식적인 소리만 해댔어.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곱 번째, 내가 예쁘게 기른 화초들을 집이 너무 답답하다면서 다 버리라고 했지? 여덟 번째,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집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인사한 적이 없었어.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아홉 번째, 내가 친구들이랑 나들이 가겠다고 하면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어디 가냐고 하면서 내는 매주 친구들이랑 수다 떨러 나가더라. 미라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었다. 변명할 말도 없었다. 열 번째, 우리 아들 앞에서는 나한테 잘하는 척 하면서 아들이 없을 때는 늙은 사람이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냐고 투덜거렸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뭐하냐? 박순자가 미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그동안 내가 당한 걸 고스란히 돌려받을 각오나 하고 있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럼 이제부터는 내 말을 똑똑히 들어. 첫 번째, 오늘부터 집안일은 내가 다 해.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야. 미란이 벌벌 떨며 대답했다. 네. 두 번째, 앞으로 요리할 때마다 내가 간섭할 거야. 이건 짜다, 저건 싱겁다, 이건 탔다고 매번 트집 잡을 테니까 각오해. 어머니, 그러면 제가. 세 번째, 내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냐, 언제 오냐, 누구랑 만나냐고 캐묻고 트집 잡을 거야. 내가 나한테 그랬듯이. 박순자의 눈이 번뜩였다. 네 번째, 내가 아플 때마다 병원비 아깝다, 그냥 참아라고 할 거야. 다섯 번째, 내가 슬프거나 우울해할 때마다 왜 그렇게 예민하냐, 시어머니는 그런 거 없었다고 할 거야. 미라는 이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여섯 번째, 손님 올 때마다 너는 부엌에서 나오지 마. 일곱 번째, 내가 예쁘게 가꾸는 것들 다 치워버릴 거야. 어머니, 제발. 여덟 번째,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효부인 척 연기해야지. 하지만 집에서는 내가 너를 무시할 거야. 박순자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아홉 번째, 내가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걸 막을 거야. 열 번째, 우리 아들 앞에서는 내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매번 고백하게 만들 거야. 미란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2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용서를 빌었는데. 박순자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때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냐? 시어머니도 참 유치하시네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바로 그 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거짓말. 3년 전 추석 때 내가 며느리가 나한테 너무 차갑다고 했을 때 내가 한 말이야. 미라는 그때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정말로 그런 말을 했었다. 이제 똑똑히 들어.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차려. 그리고 빨래, 청소, 다림질까지 다 해. 어머니, 저는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직장? 그만둬.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나한테 시어머니는 할 일 없으니까 집안일이나 하세요라고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냐? 그럴 수는 없어요. 집 경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 미란이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돈을 모아뒀다고요? 그래. 25년 동안 생활비 아껴가며 쪼박쪼박 모았어. 너희들 모르게. 박순자가 방에서 통장 다발을 들고 나왔다. 이게 뭔지 알겠냐? 8천만 원. 8천만 원이요? 그래. 내가 나한테 용돈 10,000원씩 주면서 요새 물가가 비싸서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돈으로도 조금씩 모았어. 미란의 입이 떡 벌어졌다. 어떻게? 내가 버리는 음식 아껴 먹고,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 에어컨도 안 켜고, 겨울에 보일러도 약하게 틀고, 그렇게 모은 거야. 박순자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다. 내가 시어머니는 돈 쓸 일도 없잖아요 라고 할 때마다 나는 이를 갈았어. 언젠가는 이 돈으로 너희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어머니, 이제부터 이 집의 실권은 내가 쥔다. 내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거야. 박순자가 소파에 다시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첫 번째 명령. 지금 당장 내 방 청소해. 25년 동안 먼지 쌓인 걸 다 닦아.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 그리고 내일부터는 내 침실 물걸레질 매일 해. 화장실도 매일 3번씩 닦고.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우리 아들한테 말하면. 말해봐. 내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박순자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여기 녹음된 거 있어. 내가 뒤에서 나 욕하는 소리. 녹음을 언제? 한 달 전부터. 내가 친구들한테 전화로 시어머니가 정말 짜증난다. 언제 죽을까라고 한 말도 다 들어있어.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말로 그런 말을 했었던 것이다. 이걸 우리 아들한테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어머니, 제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제발이라는 말을 했는데. 박순자가 벌떡 일어나서 미란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여왕이다. 내가 그동안 나한테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되찾을 거야.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좋아. 용서해 줄게. 박순자가 싸늘하게 웃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첫 번째,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인지 매일 자랑해. 두 번째, 내 친구들 올 때마다 최고급 음식 차려. 세 번째, 내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간병해.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하겠어요. 네 번째, 내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돈 대고 가방도 싸줘. 다섯 번째, 내 말에는 절대 토를 달지 마. 네. 여섯 번째, 내가 화날 때마다 무릎 꿇고 사과해. 일곱 번째, 내 빨래는 손빨래로만 해. 여덟 번째, 내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있으면 내가 보던 프로그램 끄고 채널 바꿔줘. 박순자는 숨도 쉬지 않고 계속 말했다. 아홉 번째,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만들어 와. 열 번째, 매일 아침 내 발 마사지해. 미라는 완전히 기가 꺾였다. 다 하겠어요, 어머니. 좋아. 그럼 이제 시작이다. 박순자가 손뼉을 쳤다. 첫 번째 명령 실행. 당장 내 방 청소하러 가. 미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한테 말할 때 높임말 써. 내 대신 얘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목소리 크게. 내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했잖아.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제대로 된 것 같네.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 25년 동안 쌓인 게 어디 하루 이틀에 풀리겠냐?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박순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가서 청소해. 그리고 저녁 준비도 하고. 오늘부터 내가 이 집의 하녀다. 미란이 고개를 푹 숙이며 방을 나갔다. 박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시원하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걸 드디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들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동안 내가 너무 참았어.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김진수가 퇴근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미란이는 어디 있어요? 부엌에 있어. 저녁 준비 중이야. 진수는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분위기를 느꼈다. 왠지 당당해 보였다. 어머니, 오늘 좀 다르시네요? 다르긴 뭐가 달라. 그냥 기분이 좋을 뿐이야. 그때 미란이 부엌에서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당신 왔어요? 저녁 차리겠어요. 왜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미란이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봤다. 박순자는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파 썰다가 눈물 난 거예요. 그래, 그럼 됐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조용히 밥만 먹었을 텐데 오늘은 계속 미란을 쳐다보며 말을 걸었다. 미란아,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소금 더 넣을게요. 그리고 반찬도 좀 부족하고 내일부터는 반찬을 더 많이 준비해. 진수가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머니, 평소에는 반찬 많이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 얘기야? 나는 항상 정성스럽게 차리라고 했어.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진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뭔가 상황이 이상했다. 그리고 진수야, 내일부터 미란이가 좀 더 일찍 일어날 거야. 아침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해. 네. 그게 뭐 이상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는 게 말이 돼?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맞아요. 제가 너무 게을렀어요. 식사가 끝난 후 박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미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진수는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미란아, 여기 와. 예, 가겠습니다. 미란이 허둥대며 나왔다. 내가 커피 마시고 싶은데 타다 줘. 그리고 발 마사지도 해줘. 지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매일 저녁마다 해줘야 해. 미란이 마지못해 커피를 타다 주고 시어머니의 발 마사지를 시작했다. 박순자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야 며느리다운 며느리 같네. 그 순간 진수가 방에서 나왔다. 뭐 하는 거야? 아, 당신 어머니 발 마사지해 드리고 있어요. 갑자기 왜? 박순자가 대답했다. 갑자기가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발 마사지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이 뭐야? 미란이도 이제야 깨달은 거야. 그동안 얼마나 효성이 부족했는지.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진수는 영문을 몰랐지만 어쨌든 아내와 어머니의 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났다. 박순자의 복수는 계속되었다. 미라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 미란아, 내 옷장 정리해. 예,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신발도 다 닦아놔. 예. 아, 그리고 내 친구들 오늘 오신다고 했지? 음식 제대로 준비했어? 예. 갈비찜이랑 잡채, 전도 부치고. 부족해. 더 준비해. 내 친구들한테 창피당하고 싶지 않아. 미라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나올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박순자의 친구들이 왔다. 할머니 4명이 거실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순자야, 며느리가 정말 부지런하네. 음식도 맛있고.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박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효성도 지극해요. 매일 제발 마사지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와,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네. 그런데 예전에는 며느리랑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하지 않았어? 박순자가 씩 웃었다. 그게 언제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잘 지냈어요. 미란이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박순자가 미란을 불렀다. 미란아, 여기 와. 예, 오늘 정말 수고했어. 음식도 맛있었고, 서빙도 잘했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야,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지? 미란이 고개를 숙였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25년 동안 쌓인 게 어디 쉽게 풀리겠어? 그때 진수가 돌아왔다. 어머니, 미란아,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한 며느리한테 고마움을 표하는 거야. 아, 그래요? 미란아, 정말 고생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박순자가 진수를 쳐다봤다. 진수야, 내 아내가 요즘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고 있어? 네. 어떻게요? 전보다 훨씬 부지런해졌어. 그리고 나한테도 훨씬 잘해. 진수가 미란을 쳐다봤다. 그래, 뭐가 달라진 거야? 미란이 시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다. 그냥 제가 철이 늦게 든 것 같아요. 철이 늦게 들었다고? 네. 그동안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진수는 뭔가 이상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한 달이 지났다. 미라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집안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박순자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미란아, 내일은 내가 목욕탕 가는 날이야. 예, 알겠습니다. 수건이랑 때밀 이용품 다 챙겨줘. 그리고 목욕탕 앞까지 데려다 줘. 예. 아, 그리고 내가 목욕하는 동안 집에 와서 내 침실 대청소해. 이불도 다 빨고.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미란이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였다. 엄마, 왜 울어? 갑자기 아들 민준이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아, 아니야. 안 울었어. 거짓말. 엄마 우는 소리 들렸어. 민준이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이었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정말 괜찮아.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어. 엄마, 할머니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시키는 것 같은데? 미란이 깜짝 놀랐다. 뭔 소리야? 할머니는 당연한 말씀만 하시는 거야. 당연하다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당연해? 민준아. 그리고 할머니가 엄마한테 반말하는 것도 이상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미란이 당황했다. 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너는 공부나 해. 어른 일에 신경 쓰지 마. 어른 일? 엄마가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일 할머니한테 말할 거야.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한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미란이 황급히 말렸다. 왜 안 돼? 할머니가 잘못하는 거잖아. 민준아, 제발. 엄마가 부탁한다. 할머니께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미란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못한 게 있어. 뭘 잘못했는데? 그건 너는 아직 몰라도 돼. 하지만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민준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해. 민준아, 제발. 미란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알겠지? 민준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가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다. 미란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가요? 바로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25년이 된 날. 미란이 깜짝 놀랐다. 정말로 그런 날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박순자가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뭔가요? 열어봐. 미란이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야. 내가 서명하면 돼. 미란이 벌벌 떨었다. 어머니, 이건 뭐가 이상해? 내가 그동안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어머니, 제발, 제발, 좋아. 제발 하지 마. 박순자가 이혼 서류를 다시 가져갔다. 농담이야, 농담. 내가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는 아니거든. 미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각오는 하고 있어. 언제 진짜로 이혼 서류를 내밀지 모르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진수가 들어왔다. 어머니, 미란아,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왔네? 네, 오늘 회사에서 일찍 나왔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진수가 이혼 서류를 보았다. 이게 뭐예요? 박순자가 재빨리 서류를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네 반상의 서류. 반상의 서류가 왜 이혼 서류처럼 생겼어요? 진수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이혼 서류? 하하. 무슨 소리야? 미란이 어색하게 웃었다. 정말 반상의 서류예요. 하지만 진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런데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미란이가 너무 피곤해 보이고,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심하다고? 진수야, 내가 뭘 모르는구나. 박순자가 진수를 쳐다봤다. 내 아내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어? 네. 모르겠지? 그럼 내가 알려줄게. 박순자가 휴대폰을 꺼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어. 내 아내가 나 욕하는 소리.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건 들어볼래? 박순자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어머니가 정말 짜증나. 언제 죽을까? 매일매일 간섭만 하고.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정말 미란이 목소리야? 그럼 누구 목소리겠어? 박순자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게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이야. 진수가 미란을 쳐다봤다. 미란아, 정말 이런 말을 했어? 미란이 고개를 푹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5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야?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아니야. 그냥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 일이야? 박순자가 다른 파일들도 재생했다. 미란이 친구들과 통화하며 시어머니를 욕하는 소리들이 계속 나왔다. 이제 알겠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수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미란아, 왜 이런 말을 했어? 당신도 몰랐잖아.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미란이 갑자기 소리쳤다. 힘들게? 뭐가 힘들었는데? 박순자가 맞받아쳤다. 집안일 시키는 게 힘들었어? 아니면 간섭하는 게 힘들었어? 모든 게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저를 감시하고 트집 잡고. 트집? 내가 언제 트집을 잡았어? 매번 음식 만들 때마다 이건 짜다, 저건 싱겁다 하시고. 그게 트집이야? 조언이지.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다. 조언? 그게 조언이에요? 저를 무시하는 거였잖아요. 무시?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어? 항상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진수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하지만 박순자와 미라는 멈추지 않았다. 너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인사는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받아주지 않으셨잖아요. 받아주지 않았다고? 내가 성의 없이 했으니까. 성의 없이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노력? 그게 노력이야? 박순자가 비웃었다. 진짜 노력이 뭔지 이제 알겠지? 이 한 달 동안 내가 한 게 진짜 노력이야. 한 달 동안요? 저는 25년 동안 노력했어요. 25년? 웃기지 마. 25년 동안 나를 무시했으면서. 진수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제발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다.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싸워? 민준아, 들어가. 진수가 소리쳤다. 아니야. 나도 들을 권리가 있어. 민준이가 당당하게 말했다. 할머니,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뭐? 박순자가 민준이를 쳐다봤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다 알아요. 엄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할머니가 엄마한테 반말하는 것도, 이 녀석이, 그리고 엄마가 화장실에서 우는 것도 다 봤어요. 진수가 깜짝 놀랐다. 울었다고? 언제? 매일 밤요. 엄마가 화장실에서 혼자 울어요. 미란이 당황했다. 민준아, 그건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할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박순자가 화가 났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어른 얘기에 끼어들어? 버르장머리 없다고요? 할머니가 더 버르장머리 없어요. 뭐라고? 엄마 괴롭히는 할머니가 더 나빠요. 박순자가 민준이에게 손을 들었다. 이 녀석을 내가. 어머니. 진수가 박순자의 손을 막았다. 아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진수야.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편이 아니라. 민준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뭐? 박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도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미란이가 잘못했다고 해도, 너도 들었잖아. 내 아내가 나 욕하는 소리.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박순자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다. 진수야. 내가 지금 누구 아들이야? 어머니 아들이에요. 하지만 미란이의 남편이기도 하고 민준이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럼 내가 선택해. 나를 택할 거야? 아니면 저 여자를 택할 거야? 진수가 한참을 망설였다. 어머니, 대답해. 저는 가족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 웃기지 마. 그 여자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 박순자가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들어봐. 언제 죽을까라고 했어. 이게 가족한테 할 말이야? 진수는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도, 나도 뭐, 어머니도 미란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박순자는 완전히 화가 났다. 좋아. 그럼 나는 이제 이 집에 없는 사람이야. 어머니, 내일 당장 이사 나갈 거야.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 박순자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는 진수와 미란, 민준이만 남았다. 미안해.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민준이가 엄마를 감싸 안았다. 할머니가 너무 심했어.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미란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정말, 어머니가 정말 너무 하셨던 것 같아. 나도 몰랐어. 미란이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이해해 주니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욕을 한 건 잘못이야. 알아. 정말 잘못했어. 그때 박순자의 방에서 물건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로 이사를 나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하지? 진수가 고민에 빠졌다. 내가 가서 사과할게. 미란이 일어났다. 정말? 응. 내가 잘못한 거니까. 미란이 박순자의 방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저예요. 나는 너랑 할 말 없어. 어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사과드릴게요. 사과?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로. 문이 열렸다. 박순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25년. 2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어머니, 내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 미란도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박순자가 주저앉았다. 나는 그냥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너는 날 늘 귀찮아했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어렸어요. 어렸다고? 네.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시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셔야 한다는 걸. 미란이 박순자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정말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실게요. 정말? 네. 약속드려요. 박순자가 미란을 쳐다봤다. 그럼 내가 한 일은 어떻게 생각해? 너무 심했지? 미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럴 만했어요. 정말? 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진수와 민준이도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이사 나가지 마세요. 그래, 할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안아주었다. 그날 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자. 네, 어머니. 그리고 미란아, 너도 힘든 일 있으면 참지 말고 얘기해. 감사해요, 어머니.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밤이었다.